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놓고도 여야 입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발언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조응천 의원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있었죠. 고위공직자 인사비리감찰을 담당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려고 할 때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허태열 실장이었고 들리는 얘기로는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랬는지 이른바 3인방이 그랬는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없는 일을 덮어 씌우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험한데라고 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알아봤더니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특별한 사이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 그래서 그런가라고 짐작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해당 보고서 기억 없다. 그리고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죠. 대통령 딸을 내가 거론했더니 이거 정치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중에 떠도는 지금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이제 입수해 왔어요. 현직고검장을 검찰에서는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범죄정과 직원들이 접촉해 보니까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자기는 이것을 수사해 줄 리가 없다 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중이었는데 실무진들은 수사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어요. 경찰에서 설득해서 이제 수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팀원들이 과장 기획관, 국장 뭐 이런 라인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원칙대로 하자고 해서 지휘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좌천되고 승진도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확인 안 되는 첩보 수준이었지만 그 동영상을 가지고 해당되는 고검장을 협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경찰이 아니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언론사 본질이 특수강간이니까 재조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검찰이 그 불기소한 이유가 윤정전 씨나 김학의 씨가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권총을 수시로 보이면서 내 시킨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얼굴을 때리면서 그 남자 김학인데 앞으로도 내 시킨대로 잘해야 돼. 이러면서 정포로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성폭력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데 검찰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폭력과 강제성을 외면해버렸어요. 예, 차재원 교수.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헷갈려서 그런지 아니면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말들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임명을 직전에 사실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그 지금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경찰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임명되고 난 뒤에 동영상이 있다고 그날 바로 당일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것이 아마 맞는다고 한다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곽상도 민정수석이 공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증언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증언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은 왜 가면 거짓말을 했을까? 경찰 입장에서는 김학의 차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이 내산다는 사실을 아마 본인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예. 이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경의 그런 이 좀 권력적 구조관계에 보면 갑과 을의 관계고 특히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고검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되고 난 뒤 이야기해도 되지 미리 이야기해서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을 근무했던 수석이나 비서관 입장에서도 아마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의지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저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너무 또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키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상당히 또 이 폭력적인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진짜 이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네.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권력의 그런 권력 핵심의 여중과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과연 이러한 상황 자체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무부 차관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 오늘 이재호 전 의원이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자신이 과거 의원 시절에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이 야당에서 왜 이거 반대하는지 외면하느냐. 모르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이 고위공직자 임명은 이 대통령이 하는 건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경제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그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런데 고영신 교수님. 예. 지금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저런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지만 임명을 묵살됐다는 거죠. 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예, 음해하지 말라. 예. 그건 문고리 3인방에 누구든 간에 예. 그 사람의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도 물론이고 또 그 경찰도 내사를 하다가 싹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봐야죠. 사실 그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그러한 행태, 성접대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중에도 또 뭐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설업자가 별장까지 만들어서 접대를 하는데 꼭 김학의 그 사람만 했겠어요? 여러 사람 로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거론됐었던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은 뭐 곽상도 의원도 부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검찰, 경찰, 또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허태열 비서실장까지를 포함해서 예.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이후 열화를 불문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거니까 그에 따라야 한다는 그렇게 영린을 건드렸다가 보안이 생길 일을 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지 않으나 보여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부실 검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8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청문 동의서도 없이 다 임명이 됐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인사 부실 검증이 다 사유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치적 쟁점으로 정치적 그런 공방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그중에 그 8명 중에는 국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좀 부족한데 그게 뭐 아무래도 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뭐 조 수석이라든가 뭐 인사 쪽에서 좀 눈 감아 줬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의혹들이 지금 동의서 없이 임명된 사람이 8명인가요? 그렇죠. 장관급이 장관이 7명이고 지금 그렇군요.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 또 장관급입니다. 그분은 뭐 동의서가 아니라 청문회 자체가 없었죠. 예, 청문회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때 청문회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정일함 교수, 네. 지금 이런 공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벌써 상당히 오래된 시간에 먼저 검찰이 2번의 수사를 했음에도 무혐의 됐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떤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또 이게 점화가 됐고 예. 또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이 소위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공항을 빠져나가려다가 결국 적발되는 바람에 또 점화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첩보 영화 아니고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한편은 첩보 영화고 또 한편은 코미디 영화지.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 사건. 그 더 나아가서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공고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자, 이제는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청와대 외압 사건.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과제로 이번에 들어갔다. 예. 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민정수석이었던 전직 민정수석, 그다음 민정비서관의 이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 그 말은 그만큼 뭔가 증언과 자신 있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도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2013년 3월 달에 이 경찰의 내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던 거. 소위 수사 방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보복 인사. 경찰의 그 당시에 경찰 수사 1, 2국장 다 전부 조치합니다. 수사라인에서 다 소위 막 교체해버립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VIP께서 불편해 하신다. 예. 요 말 한마디로 압축돼 있는 거 아닌가. 예. 자, 이것은 이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뇌물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사건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는 이 수사의 방향이 당시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외압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외압의 어떤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런 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또 여야의 이제 공방으로 또 이를테면 자, 이게 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다 또는 뭐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수사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 논란에서 다시 진실이 묻혀버릴 저는 위험도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앞서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공수처가 물론 답입니다만 예. 저는 상설특검이라도 실시해야 된다. 검찰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수사거든요. 예. 자,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수사한 뒤에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적 의혹과 정치권의 공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 검찰이 상설특검을 통해서 비호 세력을 규명하고 이번 사건의 실체를 해명하는 것이 지금 관건으로 남은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정 교수는 공수처 필요성 얘기하셨고 정미남 교수는 상설 특검이 답이라고 그러시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분 일단 합의를 좀 보시죠. 상설특검에 이어서 공수처까지. 아니 저는 단기적으로는 예.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습 특검을 하고 예. 그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는 예. 그 지금 공수처다.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권력형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일타사피를 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다의 의혹 제기 묵살입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이런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일타사피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그 도박 용어죠. 도박 용어에서 한 번 해가지고 피를 4개 얻는다 이런 뜻인데 전문 용어지요? 적절한 표현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저렇게 이제 공수처를 강조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생각하고 다르게 이 사건을 한번 진정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이 건설업자라고 하는 윤모 씨와 그 사람이 스폰서가 된 검사와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 얘기 다르고 경찰 얘기 다르고 진상조사단 얘기 다르고 진상조사단이 조홍천 씨를 확보 못했다니까 조홍천 씨는 바로 오늘 매경에 인터뷰가 나오고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구성해서 과거의 인권 침해나 등등의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 것이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 하나만 딱 놓고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하에 정말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나온 문제만 해도 이 윤모라는 업자가 김학의 씨의 검사장 승진을 현 여권 실세에게 청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시 여권 실세. 그렇죠. 당시 여권 예. 실세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의 실세죠. 박근혜 정부 되겠죠. 아니 노무현 정부 당시 실세입니다. 검사장 승진할 때요. 승진이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검찰 측에서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경찰이 애시당초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계좌 추적 한 번도 안 하고 뇌물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조홍천 의원 얘기로는 자기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 곽상도 씨나 민정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3인방의 문제다. 문고리 3인방의 문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그리고 또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거는 대검 진상조사단이라는 데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홍천 의원만 딱 빼놨는데 그 이유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니 조홍천 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진술을 확보 못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왜 염소가 우는지 아시죠? 조응천. 예. 죄송합니다. 이게 남의 이름도 받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치 공세 차원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 사정기관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예. 정말 제대로 한번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오늘 얘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오늘 청구하려고 합니다. 정부 부처는 하나같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찍어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 지시로 표적 수사에 나서고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수사 의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그 진실을 밝히려는 게 의지가 약하고 상당히 정치 공세만 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데 진실을 밝히려면 이제 반드시 2명은 수사 의뢰해야 돼요. 네. 그게 조응천하고 예. 최동욱 총장. 당시. 예.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라인을 적어봤잖아요. 검정은 이제 박반천, 조응천, 곽상도 라인입니다. 예. 그런데 조응천 이분이 오늘은 인터뷰를 했지만 제가 작년 인터뷰를 가져왔는데요. 조응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당시에 경찰이 박관천은 이제 이거 6번이나 보고했다는 거예요, 위에 동영상을. 그런데 조홍천 이분은 전부 이게 거짓말이다. 그때 경찰에 자기가 CD라도 동영상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CD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해서 자기는 없는 걸로 믿고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이 말은 이게 박관천 말하고 조홍천 말이 틀려요. 경찰에서는 보고했다는 거고 동영상. 조홍천 이분에게 경찰이 허위 보고했다는 거예요. CD가 없다 해서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대질해서 저는 조홍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는요. 아, 수사? 예, 그 당시 수시라고 검찰의 수시까지? 수사. 예. 수사는요. 예. 첫째 그 2013년대는 최동욱 검찰총장이고 그다음에는 김진태가 검찰총장인데 예. 최동욱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문제가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뇌물도 수사 안 하고 부실하게 하면 이게 검찰 수사의 책임만 물론 주임 검사, 부장 검사, 지검장 다 있지만 최종 책임이 이게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요. 최동욱도 24기, 김학의도 24기, 연수원 동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친하겠습니까? 옛날에 연수원 동기 중에 검사 몇 명 안 되잖아요. 평생 같이. 근데 황교안 대표 공개하는 거 보세요. 황교안 대표는 이게 연수원 1년 후배죠. 1년 후배인데 몰랐을 리가 있냐고 엄청나게 공격하잖아. 그럼 이게 1년 후배가 친해요? 아니면 연수원 동기가 친합니까? 동기가 최동욱이에요. 또 수사의 책임자가 최동욱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검사라든지 그 당시 지휘계통 다 수사 의뢰해서 따져봐야지. 왜 곽상도만 수사 의뢰하느냐 말이에요. 김학의 전 차관이 황교안 대표보다 사시가 더 1년 늦지 않았나요? 1년 후배인데 연수원은 더 빨리 졸업했나요? 고등학교는 이제 그 김학의가 그러니까 1년 선배고 고등학교는, 연수원은 황교안이가 1년 선배인데 예. 제 말은 이게 언론애들한 여당에서 황교안이가 고등학교 1년 후배고 연수원은 1년 선배인데 얼마나 친하겠는데 모를 리가 있냐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황교안 대표에 아니, 대해서. 방금 전에 또 그걸 바꿔서 말씀하셔서 헷갈렸어요. 아, 예. 네. 근데 제가 말하는 최동 총장과 김학의는 연수원 동기란 말이에요. 예. 연수원 동기라면 이게 그 당시 연수생 몇 명 안 되는데 예. 검사니까 얼마나 친했겠냐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왜 수사 의뢰를 안 해요?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집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진실을 밝히려면 모든 관계자를 다 수사 다 해야 의뢰해서 된다. 밝히는 거예요. 예. 김현성 교수 의견을 듣기 전에 지금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대통령 딸을 물고 늘어졌더니 나한테 보복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선후 관계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의 말이 진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예. 하나는 지금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대통령 딸과 관련된 문제가 위법적이냐.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건 그냥 말레이시아에 이주했다. 집 팔아서 말레이시아에 이주했다. 이 정도가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된 순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당일에 보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이 문제 과거사위원회는 1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작년 말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순서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작년 말에 곽상도 의원은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이 됩니다. 저는 곽상도 의원의 정보력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에서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본인을 이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지금 이제 기사에 보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친박이 다시 살아났다. 곽상도나 과거의 정종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 대구에서 친박으로서 당선됐던 분들이 황교안 대표가 되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검색에 네이땡 검색해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서상 보면 곽상도 의원이 보복을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본인의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 대통령 딸과 관련돼서 이렇게 대통령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인으로서 막 이렇게 몰아붙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 차제에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이 공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공인을 쳐보면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공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정치 공세 이것이 과연 개인을 위한 개인의 정치력 살아남기 위해서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제에 좀 그만두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김현성 교수 발언 중에 두 분이 딱 한마디 들으셨는데 정기남 교수 먼저 하시죠. 저 짧게 얘기를 하면요. 예.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 당시에 관계됐던 인사들은 다 수사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일단 최동욱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조응천 비서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공고를 하면서요. 그냥 경기고등학교 동문관계라든지 뭐 사시 동기생 다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에 관계됐던 사람들의 증언,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토대에서 보다 명확하게 관계가 나온 사람들만 이번에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소위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더불어서 수사 방해와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아까 이게 또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수사 방해라기보다는 검증 과정,
소위 이른바 임명 개입 과정에 문제가 돼 있던 걸로 돼 있죠. 예. 자, 이 문제가 또 볼가지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혼외자 문제 때문에 아무 힘도 못 쓴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뭐 그런 면에서 너무 일방의 인사들만 거론한 것 같아서 좀 예. 시청자들에게 균형 있는 판단을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딱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를 들으셨고 정태근 의원께서는 그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 딸 문제에 대한 그 이 국민들의 관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김학의 사건이 소위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발단이 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번에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것도 전체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는 정치 공세를 할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제대로 할 문제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너무 왈부왈부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예.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